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1차 토론회 평가는 네거티브 난무한 TV 토론, 정책보다 감정 싸움, 산으로 간 대선 토론. 하지만 이번엔 본격적인 정책 대결, 경제 분야 집중 토론.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품격 있는 젊은 방송 MBC와 함께 4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한 선결 조건인 셈인데요.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북한과의 단교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 최고의 압박과 관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새 대북 정책은 첫 번째 접근법이며 여전히 다른 옵션도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uld include military as well, in order to force Pyongyang or convince Pyongyang to negotiate.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밤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핵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합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최대한 활용해 대북 압박의 폭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경북 성주 기지로 반입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사실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한미 군 당국이 서둘러 대처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구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레이더를 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 배치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또 나머지 발사대 4대를 포함한 장비들을 추가로 들여와 올해 안에 완벽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 여부 조사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가동을 서두르는 건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긴급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자며 양국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들이 5번째 TV 토론에 나섭니다. 이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줄여가며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MBC에서는 오늘 저녁 7시 55분부터 생중계로 방송해드립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TV 토론 준비에 매진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는 정권 교체 이후 안정적인 국회 의석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비영남 출신의 초대 총리로 염두에 둔 후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교원단체 간담회와 종교계 인사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어제는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열흘 만에 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내밀어주면 홍준표 100% 이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점인 오늘 경제 분야 TV 토론에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어제는 서울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대구까지 1,300km 장거리 유세를 펼치며
중도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TV토론에 앞서 아파트 경비원 간담회를 갖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철도노조 협약식과 대학가 유세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다세대 주택 창고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동업 관계에 있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고에 경찰 통제선이 처해 있습니다. 어제 난 12시쯤 경남 통영시 한 다세대 주택 창고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 집에 사는 47살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요 나이가 30 맞지. 그게 보면 뭐 새로 이사온 지가 얼마 된 사람도 아니거든 그 사람들. 경찰은 사업을 하던 피해 여성과 동업하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해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자인 남성은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주소지인 서울에 잠적했으며 경찰은 서울에 형사팀을 보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기도 이천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도로 옆에 화단까지 태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는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갓길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도로 옆 잔디밭을 따라 길게 번지며 나무까지 태웁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제2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수 18그루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살 이모 씨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홍모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쯤에는 경기 부천시 괴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3살 여성 황모 씨가 숨졌고 주민 4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황 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세월호 인양 후 선내 수색 과정에서 처음으로 미수습자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수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박영인 군의 명찰이 붙어있는 교복상이 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류품이 발견됐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다며 유류품이 아닌 미수습자 9명의 유해를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난감이나 플라스틱 음식 용기 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어린이의 지능과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팀은 산모 17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낳은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인 2015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 아이의 인지기능 검사와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가 인간의 몸에 들어가면 생성되는 MEHHP와 MEOHP가 많이 검출될수록 아이의 IQ 점수가 하락했으며 주의력 측정 평균 점수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